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얼굴이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공개하겠습니다. 네, 충북 지역에 큰 수해 피해가 났는데 지금 충북 도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충북에 있는 도의원 네 분이 어제 유럽을 가는 바람에 그에 대한 비난열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바로 징계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모셨으니까 바로 징계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정무 감각이 없네. 이런 일이 있었으면 바로 또 여행을 중지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근데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어떻게 돌아옵니까? 아직 소식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열심히 놀고 있는 거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중간에도 돌아와야 이게 맞겠죠? 열심히 놀고 있다고 이제 홍준표 대표 입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청주에 큰 이제 수해 피해가 났는데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의원뿐만 아니라 집단으로 이제 프랑스, 이태리로 외유를 떠났는데 일주일간 갔는데 결국 저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니까 지금 비행기 타고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수해 골프나 수해 이 해외 관광 이런 건 근절되지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수해 골프 말씀하신 2006년도에 일파만파가 된 그 당시 한나라당 그 태풍이 왔고 수해가 전국적으로 났는데 이제 일부 의원들이 골프를 쳤습니다. 그 뒤에 어찌 됐냐? 전부 다 공천 탈락했습니다. 네. 탈락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종로 뭐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종은 공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선출직 우리 의원님들은 정말 국민의 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하기 싫으면 그걸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자기의 주인이 수해를 당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종이 되시는 분들이 이 비행기 타고 해외에서 네. 뭐 노는지 뭐는지 그러니까 진짜 정말 100번 양보해서 빨리 와야죠. 예, 빨리 와야죠. 빨리 우리나라에 와야죠. 예. 뭐 없는 비행기라도 만들어서 와서 예. 그 고통을 같이 하고 수해 극복을 위해서 동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발 벗고 해도 시원찮은데 뭐 어떤 분은 끝까지 뭐 봐야 된다. 예.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세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종인지 주인인지 헷갈리면 저런 사태가 이제 나는 것인데 뭐 당연히 뭐 그건 뭐 여당 할 것 없이 저는 예. 당연히 징계를 네. 해야 되는 것이 뭐 당연한 예. 겁니다. 저는. 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피해가 큰 상황에서 네. 충북도의 의원들이 단체로 나와서 이제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네. 그 음성이 이제 귀에 이제 사라지기도 전에 해외로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그 해명이 진짜 웃겨요. 수해복구와 관련된 상임위 소속이라면 내가 하겠지만은 나는 그거랑 상관이 없는 상임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게 무슨 잘못이냐. 이런 식의 해명을 했는데 예. 이게 과연 그 지역 주민들의 공복을 자초한 지방의회 의원이 해야 할 말인가. 네. 상당히 그 자질부터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진짜 뭐 공부하러 갔다면 뭐 정말 요만큼이라도 이해해 주겠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 스케줄? 네. 해외 연수 스케줄? 네. 한번 보시면 아마 황당하실 겁니다. 네. 한번 줌으로 한번 볼까요? 연수 일정이 쭉 나와서 더 들어가야 되는데 몽펠리에, 카르카손, 아비뇽, 마르세유, 깐느, 니스, 네, 이탈리아까지 밀라노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술 만세 뭐 이런 것들 세부 일정. 놀러 갔네요, 뭐. 근데 일단은 해명 자체는 자신들의 소속된 상임위가 행정문화위원회이기 때문에 이제 선진 문화를 체험을 하고 그걸 충북 관광에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갔다고는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시점 자체에서 과연 이게 뭐 또 물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2차례나 연기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 과연 이게 납득이 가는 해명일까요? 예. 근데 저런 정도의 여행은 저렇게 뭐 타이트하게 일정을 안 하더라도 인터넷 들어가 보면 뭐 밀라노가 좋고 파리가 좋고 다 나오기 때문에 네. 굳이 비싼 세금 써가지고 저렇게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세금 얘기하네요. 3개월 전부터 예정돼 있었고 취소하면 취소비 반 물어야 되니까 개인이 부담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갔다. 참. 개인 부담을 해야죠. 아니, 공복 얘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출직 공무원들은 자기들 지금 자기 직업 갖고서 또 세비를 받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은 도의원들 같은 경우는 직업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자기는 사업대로 하고 또 뒤로 돈 받고 세비로 돈 받아서 운영되고 저 돈에 500만 원은 세비에서 나가요. 국가 세금에서. 예. 물론 충북도 세금에서 나가겠죠. 그렇다고 하면 250만 원 자기 돈 내더라도 안 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니 저거 국민들이 볼 때 또 시민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들은 지금 사망자도 나오고 500명 이상이 어떤 이재민도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아니 그 시민들은 저기서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 세금 내서 그 세금으로 운영돼서 세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저런 태도로 보인다는 건요. 네.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매를 버는 그런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저도 없습니다. 절대 자기 돈 만약에 취소했다? 자기 돈 내라? 아닐걸요? 예비비 편성해갖고 아마 그거 다 위약금 물어줄걸요? 그렇죠. 그것도 핑계 아닌 핑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뭐 어떤 뭐 스케줄이 있고 이렇지 그걸 알 수가 없지만 네. 누가 보더라도 관광을 위한 어떤 연수로 보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부적절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 조용히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그 본인이 소속된 위원회가 아니어서 계속 일정을 했다라고 말했던 그 의원 게다가 국민들을 또 이상한 동물에 비유하기까지 했다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참 좀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네.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밍이 뭡니까? 이게 집단 행동은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집단 자살 설치로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의 우두머리를 딱 두게 되면 그 우두머리를 따라 일렬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특성을 가진 설치류입니다. 일종의 네. 쥐인데 개돼지도 모자라 이제 쥐입니까? 이제는 개돼지에 이어 이제 국민을 쥐로까지 이제 묘사하는 지방의원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셈이다. 어딥니까?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학철 충북도 의원이라고 하죠. 설치류. 전 설치류에서 넌 설치가 뭔가 했어요. 뭘 설치하나 했는데 그 설치류가 쥐류입니다. 예, 쥐류군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저 쥐에 지금 비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두머리가 따라가면 같이 따라가서 이제 집단 자살을 하는 그런 설치류인데 그걸 뭐 맹목적으로 달리는 습성을 갖고 있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KBS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마치 본인들은 잘못이 없는데 맹목적으로 어느 한 사람의 주도에 의해서 자기들의 생각에 관계없이 지금 자기들을 비난하고 있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청주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아니, 저희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그럼 레밍이에요? 저런 식의 표현은요. 국민을 뭘로 보는 거예요? 저는 국민을 개돼지보다 더 못하게 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게 저런 사람이 도의원을 하고 있고 세비를 받는다는 게 참 황당하기도 하고요. 자유한국당이 저 사람 저렇게 그냥 놔두면요. 당 전체에도 엄청난 비난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 올바른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분의 양력을 한번 살펴보니까 저분은 주로 이제 이 그쪽 지역 충청북도 지역의 그 지역당 업무를 주로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충북도의회에 이제 출마하셨을 때 분명히 자신의 국민의 공복으로서 이제 역할을 충실하겠다 얘기하셨을 아, 텐데. 근데 보니까 밑에 자막에 조기기구 않겠다고 혼자 번쳤네요. 4명 돌아오는데 난 안 가겠다. 예. 아니, 사실상 자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은 이 수혜랑 상관이 없는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봤자 할 일이 없다는 사람이 논리를 그 들고 있습니다. 사람이군요. 예.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연 선거에 뛰어들었을 때 정말 할 말을 이렇게 내년 그러니까 지방선거입니다. 내년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홍준표 대표가 뭐 징계해야죠라고 가볍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심각한 것은 지금 보수가 거의 괴멸적 위기에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과거 발언 보면 뭐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애도도 레밍에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도 뭐 국회에서 250마리의 위험한 뭐 입에 담지 못할 XXX가 예.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양반이 아까 당류 출신이고 당에 오래 있었는데 저런 사람이 보수인가라고 국민들이 내릴 때 보수의 입지는 더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수혜가 나면 뭐 보수는 외국 나가도 되고 뭐 진보는 봉사하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대목이 가볍게 징계해야죠. 사무총장 와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최소한 지금 그 보수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세가 아무리 이념이 고상하고 지향점이 원대하다 하더라도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면 국민이 왜 이런 사람들을 종으로 뽑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현재 지금 우리 보수가 직면한 위기의 한 단면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 비춰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분 그 탄핵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했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위해를 가하는 들은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 250마리의 위험한 들이 있습니다. 개돼지 비유하는 거 좋아하면 저희가 좀 삐삐삐 처리했습니다만 대충 어떤 발언이 와갔을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실 텐데 탄핵에 찬성하는 이제 국회의원들, 국민의 대표죠. 거기에 대해 또 막말을 한 거예요. 지난 그 태극기 집회에서. 예, 태극기 집회에서 이제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 한 250명을 미친 뭐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런 막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인지 평가를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막말하는 것 자체가 이분의 기본적인 품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국민소환제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사실은 뭐 그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가미해서 국민소환제를 하는데 그게 현실화되기가 대단히 복잡하고 힘이 듭니다. 네. 힘이 들기 때문에. 선거 한번 치를 것처럼 그렇죠. 힘들고. 네, 굉장히 주민들 동의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소환제가 사실은 저게 이제 직접민주주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가능은 하지만 실제로 현실화되기는 대단히 힘든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프로를 통해서 저런 정치인들의 어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소신을 우리가 노출함으로써 저 지역 유권자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 돌아오자마자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 성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저 김학철 도의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사과를 하고 해명하는지 정말 소나기면 피하고 보자는 식의 하나마나한 사과를 하는지 진정된 사과를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인물입니다. 네, 다음 화제 인물은 이 사람입니다. 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인데요. 어제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굉장히 출석 모습에서 특이한 장면이 목격이 됐습니다. 저 모습이죠. 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마 눈에 띄실 것 같은데 예. 네, 저게 바로 핫팩입니다. 핫팩이요. 근데 삼복더위에 웬 핫팩이냐. 어제 특히 더웠잖아요. 네, 굉장히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나갔다가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 수민을 못 쉴 정도로 이제 더웠는데 예. 네. 저 긴 옷에 찍혀 찜질팩이라고 써 있습니다. 있네요. 예. 이게 저 핫팩을 들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는데 자신의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 핫팩을 들고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네. 저기 하죠. 저 교도소 안이 굉장히 덥다면서요? 아, 여름에는. 그러니까 저 모르겠습니다. 더우면 오히려 선풍기나 이런 거게 맞는데. 목에도 이게 스카프 같은 걸 둘렀고요. 긴팔 안에 입었고요. 그다음에 핫팩까지 들고 그렇죠. 왔습니다. 이게 아마 온도 차이가 그걸 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건지 뭐 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도 좀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겨울에는 저럴 수 있어요. 겨울에는 뭐 춥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근데 여름에 삼복더위 이렇게 더운데 찜질팩에다가 목에 스카프도 하고 한 게 글쎄요 뭐 어떤 뭐 다른 몸적인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보석 신청이 기각되고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는 약간의 어떤 재판부가 봤을 때 좀 힘들어 보이는 모습 보여요. 치근함을 보여주기 네, 위해서. 그 제일 좋은 방법이 도구 같은 거예요. 네. 그 도구로 아마 사용하는 게 아닌가 뭐 추측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그게 반영이 됐는지 뭐 어떤 형도 좀 깎였습니다. 아, 형이. 네. 아마 근데 그런 얘기도 있는 게 박지훈 변호사 말도 일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변호인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재판장에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서 아. 춤을 춥게 느낀다고 그런 예, 표현을 했었어요. 예. 아마 그 얘기를 듣고 본인도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의 또 유추를 해본다면, 그러니까 교도소는 워낙 덥잖아요. 그 더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추운 곳에 가면 온도의 변화를 좀 막아보기 위해서 에어컨은 전체적으로 이제 법정에서 에어컨을 트니까 예. 거기 오신 분들이나 재판하는 과정에서 더우면 안 되니까.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교도소에서 워낙 더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와서 추운 곳에 가면 추위를 느낄까봐 예, 예.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목에도 두르고 손에도 뭘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쪽 그림 보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이제 신영기 여장 그림이 나오는데 왼쪽 그림은 아주 건강한 모습이고 오른쪽 예. 그림은 이제 뭐 핫팩도 들고 오는데 저런 종류가 낯설지가 않죠. 우리 재벌 회장님들 건강하게 있다가 딱 구속되면 바로 휠체어에 뭐 마스크 쓰고 네. 그 119 차량 타고 뭐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반재벌 정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런 모습들이 과연 뭐 지금 뭐 변호인단이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앓고 있다라고 보는데 왼쪽 그림은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오히려 좀 당당하게 재판받는 모습들이 좀 필요한데 네. 저런 모습이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매번 예. 유명한 분들은 구속만 되면 저런 코스프레를 하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정작 실제로 아프더라도 안 믿겠죠. 아프더라도 이제 막상 풀려나오면 한 얼마쯤 안 지나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는 네. 모습 보고 아, 이 재벌분들은 참 건강 상태가 참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사실입니다. 예.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 4천만 원이 선고가 됐었다가 2심, 어제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일부 무죄가 나오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이제 뭐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형은 낮아졌지만 재판부가 따끔하게 질책했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범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일부 무죄가 났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한테 금품받았던 부분이 무죄이기 때문에 1년이 깎인 징역 2년이 됐는데 그 중에 횡령 부분이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한테 월급이 갔던 부분이에요. 그게 수십억 원의 횡령을 하는데 이 재판부 그 얘기를 합니다. 근무도 하는 자녀들한테 보수를 지급하느냐. 이게 오너 일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냐라고 예. 재판부는
일부 무죄 때문에 1년은 깎았지만 그래도 재판부한테는 질타를 좀 받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어제 사실 네. 뭐 신영자 씨도 재판을 받으러 어제 선고를 하기 위해서 수의를 입고 나왔습니다만 또 비슷한 시간에 아버지도 같이 네. 신격호 회장도 같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신경 말씀해주시죠. 오늘 왜 왔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한정 후견인이 받아들여진 상태인데 어제 법정안에서 괴성을 질렀다고요. 네, 재판이 시작된 지 20분 만에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요청이 받아져서 이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돌아오면서 갑자기 괴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급하게 변호인이 쪽지로 뭔가 메모를 전해줬고 그걸 보고 나서야 고함을 멈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참 롯데그룹 참 요즘에 저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네요. 뭐 신동빈 회장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남은 오늘 법정에 나왔고 장남은 아버지의 휠체어를 몰고 어제 법정에 출석했고 장녀는 또 선고가 2년 선고가 되고 참 롯데가 지난 일부 과거의 MB 정부에서는 굉장히 잘 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순환을 겪고 있는데 재판부의 따끔한 질책처럼 결코 오너의 일가만의 회사가 아닙니다. 수많은 종업원이 있고요. 주주가 있고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기업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아마 지금보다 10배, 100배, 1000배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연예계 소식 얘기해 보겠습니다. 송중기 씨인데요. 네, 결혼 발표 이후 이 첫 언론 시사회에서 송혜교 씨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혜교 씨가 그 광고를 거절했다는 얘기는 저도 그때 기사로 처음 알았고요. 기사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이 굉장히 제 마음속으로도 박수를 보내는 행동이었고요. 그 광고가 저한테 들어왔다고 해도 저도 그랬을 것 같고요. 현재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됐고 현재로서는 더욱더 그 과거의 행동을 진심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네, 어떤 광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일단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본의 미쯔비시라는 자동차 회사의 광고였고요. 네. 그 광고를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송혜교 씨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요? 이유는 전범 기업이요. 아. 이 미쯔비시 회사라는 곳이 네. 2차 세계대전 때 제로 전투기라는 전투기를 만들어서 예. 판매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지금 현재도 극우단체나 정치가를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예. 산케이 신문이라고 극우 언론사거든요. 있죠. 예. 옛날에 그 보도했던. 예. 산케이 신문사를 지원하고 있고 또 왜곡 교과서, 우리나라의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예. 이런 왜곡된 역사를 얘기하는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그 교과서를 편찬하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도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예. 그야말로 전범 기업이고 지금도 극우 세력들을 지원하는 회사가 미쯔비시 회사입니다. 예. 그 회사에서 중국에 광고를 하려고 송혜교 씨한테 모델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송혜교 씨가 중국에서 유명하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 유명했죠. 그래서 본인이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연예인 입장에서는요, 광고가 엄청난 경제적 이윤을 주잖아요. 그렇죠. 인기를 얻어서 돈을 버는 방법은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이해했다는 것은 참 훌륭한 연예인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생각과 의식도 함께 있는 연예인이죠. 단순히 돈을 벌겠다고 하면 뭐 연예인 입장에서 그거 한다고 해서 누가 좀 비난을 하기도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먼저 인식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참 보기 좋고 또 지금 서경덕 선생님 나오잖아요. 예. 네. 저 송혜교 씨가 돈을 지원해서 뭘 했냐면 외국에 가면 관광지에 우리나라 말로 된 소개문이 없어요. 아. 영어로 돼 있고 프랑스 말로 돼 있고 일본어도 있는데. 일본어도 있는데 그래서 그 소개문 우리나라 말로 소개하는 소개문을 만드는 저 해외에서 만든 우리 역사 이야기라고 저걸 편찬하는 돈을 또 지원해 줬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알리려고 하는 의지와 생각을 잘 갖고 있어서 아마 이제 남편 될 송중기 씨가 송중기 씨가 말을 더 듣고 그랬어요. 네. 칭찬하는 예.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서경덕 교수가 이 송혜교 씨에 대해서 직접 얘기했었는데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함께 들어볼 수 있습니다. 송혜교 씨도 그 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한 지난 5년 전부터 네. 이런 대한민국 역사의 유적지는 벌써 12군데에 후원을 해주셨고요. 자신도 이제 해외 촬영이 많다 보니까 네네네. 해외에서 잠깐 시간이 남았을 때는 그 나라 그 도시의 가장 유명한 미술관에 자주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항공 서비스가 지원이 안 돼서 참 불편했던 점이 많은데 참 이런 일을 하고 계셔서 함께 좀 의기투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바로 그 자리에서 힘을 모으게 됐죠. 네, 송송 커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